여기는 곰탕집. 아침 식사 중이다. 나 어제는 코 안 골았지? 그런 것 같아. 군기반장 김문교도 먼저 잠들었나 보다. 밤에 춥지들은 않았어. 샤워들도 못하고. 그러니까 오늘은 꼭 샤워하자고. 유 회장의 염려에 강 사장이 예정이 없는 목욕을 주장했고 나도 적극 동조. 밖에 나오니 옆이 시내버스 종점. 남매인 듯한 두 명과 휴대폰 보는 아이가 학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린다. 앞에 있는 슬레이트 지붕과 돌담 집들이 정겹다. 폭우라서 그런지 펜션, 식당 등 안내판들이 많다. 대평당으로 돌아와서 집주인의 배려로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다음은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 바다낚시. 10시쯤 일행 중 멀미하는 강인구, 공영주, 김재찬 세 친구의 부러움을 뒤로하고 5명의 용사들은 아래 폭으로 씩씩하게 이동했다. 바닷속 물고기들은 마땅히 긴장해야 할지니 운이 나쁘면 너희들은 저녁 식탁에 횟감으로 올라올 것이니라. 이것이 낚싯배. 하얀색이 마음에 든다. 우선 승선명부의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배 타서 선장님이 간단한 주의사항을 들은 다음에 구명복 착용. 약간의 긴장감을 느끼며 동지들과 기념사진, 그리고 출항. 각자 위치를 잡고 새우를 미끼로 바늘에 끼워 줄을 내렸다. 순간 리를 잡은 손에 감각이 왔다. 바로 땡기니 조그만 황색 고기 한 마리 딸려 나왔다. 최초 조어상이다. 곧이어 앞에서 연달아 환성. 잡았다. 와, 이것 좀 봐라. 오늘 최다 조어상은 홍 사장, 놀래미 6마리. 심 회장이 보고를 잡아서 그나마 체면을 건졌다. 나는 4마리를 잡았으나 모두 놓아주었다. 중대장 시절 대학 동기들 부부 동반 20여 명이 놀러 왔는데 시골에서 대접할 만한 것이 없어서 내가 기르던 개 전배기를 잡은 적이 있었다. 안 가려는 놈을 강제로 산에 끌고 가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이래 나는 미물이라도 함부로 해치지 않는다. 바다는 평화로웠다. 10월의 따사로운 햇살이 수면에 너울거렸고 가을 하늘은 맑고 시원한 바람이 멀미를 잊게 해주었다. 멀리 산허리에 대평당이 보인다. 그렇지. 저기에서 청소하며 푸짐한 횟감을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겨우 작은 것들 10여 마리뿐. 잡은 것도 풀어준 나는 면목이 없다. 배를 돌린다는 선장님 통보에 난감하다. 하지만 세상 만사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니 어쩔 수가 없다. 우리는 풀이 죽은 채로 돌아왔다. 세 친구는 실망 대신 격려로 맞아주었다.
까짓거 저녁에는 된장국이나 먹지. 대신 점심은 짜장면이야. 식사 후에는 탄산 온천행. 오늘부터 이틀간 운전은 김문교 총장, 홍 사장과 사수조수 임무교대. 차 안에서는 대화가 한창이다. 79년이거든. 어이구. 79-1 얼마로 나와? 79년도에 뭐 원동기 그걸 땄어? 그때 너무 자로 나가려고 그랬구나, 그냥 완전히. 그때 원동길 땄나 보다. 야, 저 산 좀 봐라. 한라산. 얼마나 멋있나 봐라. 저기 한라산이야? 저 한라산이야. 잘 보이네. 우리는 안 돼. 이 뒤져서 간줄 사람. 맞아, 뒤에서는 안 보이지. 지금 보인다. 오른쪽 창문으로 봐. 이제 오른쪽으로 보면 보이겠다. 탄산 온천, 구명수, 비둘기 울음소리가 나는 물이란다. 며칠 만에 뜨거운 물속에 몸을 넣고 피로를 풀었다. 커피 와인 공장, 독특한 발상으로 커피 열매를 숙성시켜서 와인을 만드신 칠순의 노 사업가의 열정이 놀랍다. 한국 주류대상을 받은 이 커피 와인 한 병씩을 심 회장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었다. 공장 곁에 있는 향교도 구경, 옛날 과거 시험 준비하던 곳, 고시학원인 셈이다. 공자를 모시는 사당, 기숙사, 우물 등 불상을 모신 이곳이 산방산, 저 아래 보이는 곳이 용머리 해안. 1653년 일본의 나카사키로 가던 네덜란드인 하멜 일행이 탄 배 스페르베르호가 난파된 곳이다. 배 안에는 당시의 항해 일지와 선원들을 실제 크기로 복원한 모습들이 있다. 하멜은 훗날 이 책을 지어서 유럽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는 당시 추워서 제주 목사로부터 겨울옷과 신발 등을 받고 고마워했다는 기록. 처음 만난 통역이 같은 네덜란드인으로 30년 전에 이미 먼저 표류해 와가지고 조선에 귀화한 박연이었고, 그는 이곳 여자와 결혼해서 자식들을 두었는데 하멜 등을 만나고 한양으로 돌아가서는 부모 형제들 생각에 옷소매가 다 젖도록 울었다는 기록 등이 남아있다. 박연은 병자호란에 참가한 용감한 지휘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어쩔 수가 없었나 보다. 이제는 이 팀이 서울 가야 할 시간. 유지홍 회장, 김재찬 총무와 아쉬운 작별을 하고 남은 사람들은 대포폭으로 이동. 차 안에서 언론인이었던 공 교수가 우리나라의 감귤을 처음 도입한 자세한 과정과 김종필 씨 대규모 농장 조성 경위 등을 설명했는데 재미있었다. 저녁 식사는 상하이. 낚시 못한 죄로 이번에도 짜장면인가 했더니 싱싱한 회가 2접시. 본래는 중국 식당이었는데 우리를 위하여 첫날은 대평당에 와서 고기를 구워주었고 오늘은 여기에서 회 요리를 준비했다. 낚싯배 선장님이 횟감을 보냈다고 한다. 이름도 어려운 부시리, 벤자리, 어랭이 회에다 우리가 잡은 놀래미 튀김까지 푸짐한 상차림에 소주 파티. 여자 사장도 같이 합석해서 건배. 흥이 무르익었다. 누군가가 여주인을 향해서 물었다. 이 중에서 가장 멋있는 사나이가 누군지 알아요?
저기 있는 장 사장이야. 철없는 요 사장 대답하기를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 오늘 목욕탕에 갔는데 저 사람 물건 이 튀김만큼이나 크다고요. 에이, 크다고 다 좋나? 클수록 수축률이 안 좋은 거야. 식당 안은 온통 웃음소리로 덮였다. 종업원들도 고개를 돌리며 낄낄낄. 고추도 제대로 안 서는 나이에 와이담들은 좋아해. 빈 술병들이 늘어나면서 제주에서의 마지막 밤은 열기를 더해갔다. 내일 밤부터는 나 혼자 자야겠구나.